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제 종합스포츠 대회인 2023 버투스 글로벌 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탁구, 수영, 태권도 등 5개 종목에 20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습니다. 한편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이용훈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포기하지 않은 열정을 보여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이 지도자와 스태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2023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교통장애인 복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교장협은 올해의 활동가상에 석원산업개발 박진영 대표와 교장협 이광식 경주시 지회장, 강릉시청 경로장애인과 하명민 계장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교통범죄 검거율이 가장 높았던 경찰서에 수여하는 교통정의상에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김낙한 교장협 회장은 국민 모두가 교통사고 피해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시민들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밝히는 안심가로등을 설치할 지자체를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두 기관은 올해 총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해 안심가로등 설치를 도울 예정이며 기존에 설치해오던 태양광 가로등 외에도 스마트폴, LED 보안 등을 설치할 지자체도 함께 모집합니다. 안심가로등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전라남도의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전라남도 도비와 시군비로 사업비를 충당해 온 가운데 올해는 총 사업비 중 10억을 복권기금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현재 전남도에 4,6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생계가 어려운 도민까지 확대합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총 3만 8천 가구 지원을 목표로 생활복지 안전망 구축에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장애예술인과 기업의 만남, 뷰티풀 라이프 예술제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기업에 소속된 장애예술인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첫 소식 최유라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물빛소리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지난 14일 장애예술인과 기업이 만나는 예술회장, 뷰티풀 라이프 예술제가 펼쳐졌습니다. 기업에 고용된 장애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능과 열정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장애예술이 그리고 장애예술인이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국가문화예술진흥의 주역으로 빛날 수 있도록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7천여 명의 장애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62.2%가 전업예술가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장이기도 하면서 단원의 엄마이기도 해요. 당사자의 부모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직업과 거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애예술인들은요, 예술활동 직무를 통해서 예술의 그들만의 독특한 예술들을 통해서 사회와
기업에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공공기관이 됐든 아니면 대기업이 됐든 그런 곳에서 열심히 자기 재능도 발휘하면서 이날 행사에는 코웨이, SK 에코플랜트, LS 일렉트릭, 39INC, 파킹클라우드, 피어라 풀꽃 등 6개 기업에 고용된 장애 예술인들이 여러 무대와 미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늘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장애 예술인과 기업이 만난 뷰티풀 라이프 예술제. 장애 예술인을 위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조성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로 가이아 벤처 파트너스를 지난 14일 최종 선정했습니다. 가이아 벤처 파트너스는 다양한 모태펀드 운용 경험이 있어 사회서비스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펀드 규모는 총 140억 원으로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금 100억 원과 운용사가 모집하는 민간 출자금 40억 원을 포함해 총 8년 동안 운영됩니다. 펀드 투자 대상은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입니다. 운용사로 선정된 가이아 벤처 파트너스는 3개월 이내에 민간 출자금 40억 원을 확보하고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결성한 뒤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휠체어는 수동과 전동으로 나뉘죠. 이 수동 휠체어는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 전동 휠체어는 타인의 도움 없이 장거리 이동도 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면 수동과 전동의 장점을 모두 발휘하는 휠체어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동하고 수동의 장점들 다 갖고 있어요. 수동의 장점이 제일 가볍고 타인이 도와주거나 계단 같은 거나 그런 걸 도와주거나 차에 싣기 편하잖아요. 이 동력 보조 장치도 차에 실 수도 있고 비행기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장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전동에서도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동력 보조 장치도 그런 전동의 장점에 3, 4km 이상의 거리를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 저 스스로 다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품들이 이용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지원 제도가 아니면 실질상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된다 하더라도 지원 품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적고 동력 보조 장치가 아직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확대해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것들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휠체어 동력 보조 장치. 이 필요에 의해 구매하고자 해도 선뜻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원 제도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휠체어를 통해 이동하는 박승리 씨. 바깥에 외부 활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때 언제나 휠체어를 이용해 외출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전통적인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을 사용해 휠체어를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의 신세계라고 불리는 동력 보조 장치입니다. 휠체어는 사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팔 힘으로 이동하는 수동 휠체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의 힘으로 이동하는 전동 휠체어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수동 휠체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 정형외과적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도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만 무게가 무거워 휴대성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동력 보조 장치입니다. 수동 휠체어에 결합해 사용하는 장치로 달부착이 용이한 배터리와 조작기기로 수동 휠체어 사용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전동 휠체어의 낮은 휴대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수동의 장점이 제일 가볍고
타인이 도와주거나 계단 같은 거나 그런 걸 도와주거나 차에 싣기 편하잖아요. 이 동력 보조 장치도 차에 실 수도 있고 비행기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장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전동에서도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동력 보조 장치도 그런 전동의 장점에 3, 4km 이상의 거리를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이처럼 동력 보조 장치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구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바로 값비싼 비용 문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이용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지원 제도가 아니면 실질상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된다 하더라도 지원 품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적고 이에 대해 장애계는 건강보험급여 제도 진입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급여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급여 제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 진입한 동력보조장치는 처음에는 이제 법적인 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의료기기 인증이라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였죠. 그러고 2019년 11월에 의료기기 품목 내 동력보조장치가 품목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 의료기기 인증에 조금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급여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일마저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의료기기 품목 허가는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 품목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 휠체어 호황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법적 또는 규정상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의료적 효과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서 그 보험급여 제도로 진입하는 데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품 개발을 통해 공적급여 제도로의 진입을 도울 것도 언급됐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공적급여 사업, 복지부의 보조기기 교부 사업 등에서도 동력보조장치가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어서 공적급여 제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 휠체어의 단점을 보완한 동력보조장치. 편리한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지난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최유라 기자가 기념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희망의 숨결을 불어주세요. 노인학대 예방을 바라는 마음이 민들레꽃씨처럼 널리 퍼집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입니다.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는 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 나비를 새기다입니다. 은폐된 노인학대 발굴을 위해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바로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학대 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19,552건으로 최근 3년간 약 15.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판정 사례는 6,807건으로 특히 가정에서의 학대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해 17년간 법률 자문을 지원해온 이주영 변호사 등 노인 인권과 노인학대 예방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명예책임 지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시환 씨와 안다경 씨도 참석해 축하 공연에서 나비새김 캠페인송 우리길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 예방과 수급자 안전을 위해 금년 6월 22일부터 CCTV 설치 관리가 의무화되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 양성 개선 TF 논의를 통해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먼저 변호사 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와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추가 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습니다. 또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 정보 단말기 등 보조 공학기기를 전맹 시각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13회 변호사 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 시행에 맞춰 장애인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1회 의정부 시장배 보치아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치아는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인 구기 스포츠인데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선 축제 속으로 정운성 기자가 안내합니다. 지난 15일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에서는 제1회 의정부 시장배 어울림 보치아 대회가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회 주최, 의정부시 장애인 보치아 연맹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보치아 연맹 회장의 개회선언, 김지훈 선수의 선서를 시작으로 내빈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범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선수들은 이날을 고대해왔고 우리 임원들도 고대해온 날이 오늘 드디어 시작됩니다. 장애인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보치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정부에서 보치아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장애인들은 생활체육과 또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치아는 패럴림픽의 정식 종목의 하나로 뇌성마비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예선을 통과한 32팀이 결승을 향한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치아 선수들을 응원하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보치아 대회는 앞으로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날이 됐고요. 앞으로 시 관계자분들과 협력하고 또 장애인 체육회 회장님이신 김동근 시장님과 협력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장애인 보치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활성화될 수 있는 의정부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과 가족, 관계자들은 승리를 향한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이 시간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장애인이 주인으로 개최된 의정부시의 첫 보치아 대회가 비장애인 시민들에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순천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여행 환경을 위해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 차량을 운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휠체어 리프트, 영유아 카시트 등 맞춤 설계가 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난 2021년도에 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8.8%가 한 해 동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지 못한 이유로는 비용 부담과 이동의 불편 등이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교통약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 차량을 운영합니다. 여행용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이동 차량으로 관광약자의 개별 관광활동을 지원하며
3시간 6,000원부터 8시간 15,000원 등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순천은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광 자원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 약자 택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관광지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이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천에 오셔서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리프트, 임산부를 위한 안전용품 비치 등 관광 약자별 맞춤 설계가 되어 있으며 휠체어석 1명과 일반 좌석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어 가족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관광약자 이동 차량은 순천시를 관광하기 위하여 오신 전국의 모든 관광약자 분들의 관광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저희 순천을 찾아오신 관광약자 분들이 순천을 샅샅이 돌아보시고 관광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은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관광지를 맞춤형 코스로 운행해 관광 약자의 여행 접근성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예술인들의 아트축제 서구 아포페니아 시즌2가 광주 서구 문화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한 이번 전시에서는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종현 기자입니다. 어린 왕자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연주를 들은 뽀로로 친구들과 토끼는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어린 왕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밤하늘은 어린 왕자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김민주 작가의 어린 왕자의 밤하늘의 선율은 어린 시절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그림으로 마음을 치료하던 시절의 자신을 담았습니다. 초등학교 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땐 마음의 우울증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예술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천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키며 손으로 하나하나 이어붙인 나전칠기 작품은 작가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아트 축제는 장애와 비장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꿈꾸는 사이를 그리며 개최됐습니다. 또한 장애가 결코 불편만이 아닌 예술로의 승화 과정이란 것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만은 같은 생각을 좀 하면서 꿈꾸는 그러한 사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다가 아포페니아라고 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서구문화센터에서 전시되는 작품은 오는 11월에 열릴 2023 광주 에이블 아트 페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현입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부산 시민공원에서 효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황병양 기자입니다. 2023 부산 예총 갈매랑 축제 효가요제가 지난 16일 부산 시민공원 다솜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효가요제 관계자 및 부산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로 떠나는 여행의 주제를 바탕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초청 공연팀들의 멋진 무대에 이어 가요제에 참가한 부산 시민들이 노래를 열창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박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즐깁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복지TV 부산방송이 주최하는 구룡마을 음악회 및 효가요제에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음악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시민들 간의 정을 나누고 음악을 통하여 하나로 화합해 새로운 복지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콧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덥고 습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열사병과 같은 각종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인데요.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대비해 어르신과 아동, 쪽방 주민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총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 이웃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